예. 이분의 영정사진을 제가 보고 있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5선 의원을 지낸 바로 이상민 전 의원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여야 모두를 한번 강하게 꾸짖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형사사건 5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걸어가지고 또 뭐 무슨 꼬투리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걸 또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금 초점은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까, 그거 생각할 거예요. 영남당이라는 한계, 예. 또는 너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 또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신뢰가 그런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장애 집회는 그건 뭐 그냥 우리들끼리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올 초쯤에 한번 이상민 전 의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도 예전만큼 방송 활동을 많이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저한테 하셨었어요. 최성 평론가님, 당뇨 증세가 있고 투석하면 입원도 했고 오늘 향년 67살의 나이로 별세를 한 이상민 전 의원이에요. 너무 빨리 저희 곁을 떠나가셨어요. 사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같이 이렇게 패널로 앉아가지고 방송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정말 저도 황망한 마음을 주실 수가 없는데요. 더더군다나 인간 승리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어렵게 소아마비 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다 5선 의원 하면서 또 민주당의 독선적인 그런 어떤 그 당파적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면서 또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그렇지만 또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쓴소리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감초 같은 역할, 또 정치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분이신데 저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이번에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당을 옮기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만큼 또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 또 우리 정치가 저 선진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퇴행의 모습을 보일 때 저분은 5선 의원을 지낸 분으로서 얼마나 또 황망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것이 혹시라도 저 건강에 또 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김종필 전 예전에 자민련 총재죠.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정치는 허업이다. 이상민 전 의원이 떠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올곧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도 저렇게 가시는 모습이 참 정치가 허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과거 한솥밥,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대전도 같은 지역구죠. 박범계 의원이 오늘 대전에 차려진 빈소를 조문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이 찍혔고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1967년생입니다. 아까 그러게요. 최성 평론가께서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기 때문에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21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지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물론 뭐 민주당 소속의 분들이나 최근까지 지금 여권의 인사들은 이상민 전 의원이 이른바 뭐 개딸의 뭐 사당화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뭐 개딸 친명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많이 날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좀 민주당과는 헤어질 때 이제 많이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지역구 활동도 하고 많이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께서는 1958년생이시고요. 향년 67세이신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오늘 맞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고인께서는 생후 6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으신 장애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시고 대전에서 5선의 그 중진 의원으로 지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상민 전 의원님과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 그때부터 그 만나 뵀던 인연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좀 가슴 아프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상민 전 의원께서는 뭐 어느 파벌의 계파에 속하지 않으시는 그러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미스터 쓴소리라는 그 목소리를 자주 내셨던 분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 내에서는 호불호의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또 법사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우리 사회가 요즘에 양극단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보다는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던 건 67세, 1967년생이 아니라 1958년생. 아까 김일영 대변인께서 언급하셨던 그분, 최성 평론가님. 그 비주류, 네. 만년 비주류냐, 미스터 쓴소리.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만나봤던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가장 최근 출연했을 때도 민주당의 사법개혁도 비판과 동시에 국민의힘의 장외투쟁도 비판하고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누구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비교적 중도에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는데 꽤 노력했던 인물로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예. 신념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 삶을 편하게 하는 거지 당파적 진영적 대립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을 보고 민생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셨죠. 예. 그런 점에서 저분의 부재가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에 허스키하면서도 선굵은 그 목소리 그러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어떤 독설까지 가까운 그런 예. 어떤 지적들 이것들이 그래도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감초처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 기능성을 발휘했는데 앞으로 저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분의 유지를 정치권이 좀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셨지만 저분이 왜 5선까지 하면서 열린우리당 가장 진보적 정당으로 입당했지만 가장 보수적 정당에서 정치를 마무리했던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다시 정치가 받아들일 예. 것인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전 의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8위였습니다.